혁명적인 기술이 나오는 텀이 점점 짧아지는 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자꾸 한 켜 한 켜 싸다 보면 이제 결국엔 정말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서 막 무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는데, 요즘 챗 GPT가 그 랭귀지 모델에서 막 대박을 지금 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는 네.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그러잖아요. 그쵸. 이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만 해도 잘 된다, 잘 된다길래 오케이, 진짜 한번 보자. 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마치 다 집어 삼킬 것처럼 음, 막 알고리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던 디퓨전 모델이 제네티ቭ 모델을 지금 집어 삼키고 있고, 음, RL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학생들은 좀 잠깐 얘기도 해보고 제가 봤더니, 지금 RL을 집어삼키고 있는 게 바로 드리머 3가 집어삼키고 그쵸. 최근에 있더라고요. 나왔죠, 맞아요. 이게 요즘 그 유튜브에 또 마인크래프트 게임 음, 정보를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 이걸 그냥 뭐 이게 재밌으니까 준비했다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쓰는 시기, 액티브 인프런스 저 아까 전에 본 시기랑 음, 매칭이 엄청 돼요. 아, 결국에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요 드리머 3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에피소드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쭉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리워드를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나무 같은 걸 파다가 나무를 심지어 막대기를 파다가, 결국에는 이 도구의 유용성을 알고 돌을 파다가 뭔가 점점 깊게 파다가, 이번에는 그 돌을 너무 파고 그 안에 이 아이언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걸 팠더니 다이아몬드가 음, 나온다를 지 스스로 학습을 한 거예요. 이게 휴먼 무슨 피드백이 없고 그냥 커리큘럼 러닝이 전혀 없이 그냥 리워드로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요 트랙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나무 따기를 갖고 네.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돌을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구덩이에서 나와서 갑자기 이제 돌이 보이는 데로 가서 돌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곡괭이로 파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뒤에 가서는 결국엔 이 아이언을 파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음, 아이언을 파기 시작하고 땅 끝까지 내려가서, 이게 제가 알기로 130만 음, 번인가를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 이제 17일 뒤에, 트레이닝 시작한 지 17일 뒤에 이 행동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게 저 방금 전에 이미 지나가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파요. 파는, 다이아몬드를 파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찾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음, 그래서 뭐 이제 스케일러블한 경우까지 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이제 다 지금 드리머 3가 다 현존하는 지금 엄청난 알고리즘들을 다 빗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또 모델 자체 파라미터 숫자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면 증가시키는 만큼 빠르게 학습을 음, 하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이게 아마 RL에서 이 라지 스케일 모델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리머가, 아, 드리머 버전 3와 임팔라라고 이제 모델 3의 끝판왕이 음, 있는데, 이 임팔라와 비교했을 때 131배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 프리고 이건 모델 베이스인데, 모델 베이스의
에러가 왔다는 식으로 이제 트윗을 날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훨씬 짧은 시간 동안 훨씬 적은 양의 데이터로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리머가 버전 3잖아요. 버전 1이 있었고 버전 2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면서 어, 모델 베이스드적인 묘소를 다 갖췄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모델 3로 넘어온 것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가 달려 있어요 여기 아래. 그리고 이 Z가 약간 그 히포캠퍼스 그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처럼 센소리와 뭔가 레이턴트 코딩이 합쳐져서 뭔가 그거를 형성하는 이 Z라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텍스트를 모델링하는 텀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어 이게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제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엔스라이널 콜텍스의 약간 스트럭처 코딩으로 보이고 이게 센소리에서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액션을 어떻게 했을 때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이 월드 모델링 러닝하는 페이지에서는 리워드 학습을 하지 않아요. 딱 그 정말 이 H만 학습을 하고요. 리워드나 옵저베이션이 뭐가 온지는 그냥 받아놓기만 하고 나중에 이미지네이션, 드리밍을 하면서 거기서 밸류와 액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버전 2만 하더라도 인풋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리워드 계속 학습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월드 모델이랑 이 밸류 러닝을 따로 떼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그런 어프로치를 만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뉘앙스를 잠깐 전달드리자면 그래서 결국에 이 H를 학습시키는 모델이 리커런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RSS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고요. 다이내믹 프리딕터가 저희가 말했던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리딕터고 리워드 펑션이 하나 있고 컨티뉴 프리딕터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문맥이 어디서 끊기는가를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어디서 지금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나 아닌가를 어, 예측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맥 디텍터도 여기 하나 달려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요 요 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달려있고, 리워드를 프리딕션 하는 게 있고, 컨텍스트를 디텍션 하는 컨티뉴 프리딕터가 달려있고, 요게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요게, 리프레젠트, 그러니까 디코더, 아니, 인코더.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인코더가 달려있고, 여기 리워드 학습하는 요 함수로 들어가면은, 액터 크리틱이 돌아가요.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액티브 인퍼런스의 그 구조를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뉴럴 이 오토 인코더와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와 저희가 폴리시를 하기 위해서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수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드리머 3도 참 되게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그 전 슬라이드에서 예, 그러면 예, 한마디를 예, 할까요? 예. 제가 할 말을 거의 잃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해프너가 왜 이걸 다 분리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그런 설명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걸 텐데 정말 오픈 스페이스잖아요. 저는 진짜 그건 저한테는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딥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사실 장점이라고 보는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게 다 분리해서 이렇게 월드 모델과 그다음에 팔러시 뭐 이런 다 하여튼 분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월드가 당장 없어도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 텀이나 뭐 이런 거의 장점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팩토라이즈 돼 있는 그렇죠. 네, 맞아요. 팩토리제이션. 액티브 인퍼런스의 장점이 결국에 이 팩토리제이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진짜로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씩 매치를 시켜주시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지? 진짜 그 고민이 되네요. 그냥 예. 음, 이 바텀업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의 그 뭐랄까 이거를 수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인사이트이 생기신 것 같고 음. 이게 보면 지금 딱 드리머 버전 3가 바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드리머 1이 생겼다, 2가 생겼다 여기까지 넘어오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구성을 하면서. 근데 결국에 근데 그런 게 드리머 1도 그렇고, 예전에 월드 모델 뭐 이런, 네, 특히 드리머가 결국 시퀀스 모델을 그냥 한 큐에 하겠다 뭐 이런 약간 개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다 합쳐져 있는 그거를 이제 리워드 액션 이걸 다 시퀀스로 이렇게 그렇죠. 개념화해서 예. 어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어 저는 이 모델에서 이 모델로 버전 2에서 버전 3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 리워드를 분리해 버렸어요. 예, 네. 분리를 벡터 했고, 크리틱 러닝을 그 분리해서 이게 뭔가가 더 좋은가 봐요. 이게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잘 될까 항상 의심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월드 모델 지금 기억이 제가 강의한 지 좀 돼가지고 그때 이게 분리된 모델도 있었고 그게 월드 모델이었나 그렇고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요 그림이 안 갖고 왔는데, 네. 요 다음 그림이 요것과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드리머 3보다 개념적으로는 드리머 2가 조금 개념적으로 혁명을 음, 시킨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뭔가 또 다른 어떤 엔지니어링 컴포넌트가 들어가면서 스케일러블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드리머 2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은 음, 아탈이나 이런 거는 드리머 2가 되게 잘한다.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너무 잘하니까 사실 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에 제 지금 집중했어요. 기억이 좀 난 월드 모델에서는 리워드가 따로 없고 뭐였지? 저기 액션 하여튼 팔러시를 직접 이렇게 학습했나 그랬다가 월드 모델에서 드리머랑 차별점을 제가 아마 설명하면서 과거의 영상을 아마 보면 나올 텐데 드리머에서는 저 리워드를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걸 음. 시퀀스화해서 그래서 그때 왜 쌀사가 아니라 RAS 예,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그 쌀사가 아니라 잠깐만 제가 그거를 여기도 네. 영상을 잠깐 틀게요. 제가 말한 것도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 쌀사가 아니라 이제 R부터 시작해서 예, RSA 뭐 이런 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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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다고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드리머의 특징이 리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학습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리를 한 게 아마도 그런 이제 그 리워드가 꼭 같이 하는 거가 또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좋지만 떨어져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고 월드 모델이 사실 그런 그렇죠. 식이었거든요. 뭐였죠? 데이빗 예, 하? 예, 데이빗 하가 만들었던 울겐 슈미드 위버. 예, 요르겐 예, 슈미드 예, 예, 예. 위버가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된 거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또 차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시퀀스 모델링의 아이디어를 또 가져와서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결합했다는 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결국에 이 팩토리제이션 예, 잘하는 거를 최대한 잘하게 해서 모듈러하게 해서 붙여보자. 네, 약간 요런 예. 요런 그럴 것 시도가 같아요. 예, 아닐까.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네.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 모듈라리제이션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은 월드 모델과 음, 이 밸류 러닝을 딱 이렇게 깨끗이 분리해놨는데 사실은 계속 보면 끝에 가서는 그쵸, 다 그쵸.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안 연결돼 있을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도 그걸 최대한 그쵸. 뭔가 좀 이 서로 간섭하지 음, 않는 그런 음.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구현을 음. 하면 결국에 이쪽으로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또 귀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전에도 저희 계속 그 디스크릿
뭐 예. 이런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나 뭔가 그런 걸 말할 때마다 저희 팩토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희 브레인도 상당히 모듈러한 완벽하게 모듈러하진 않지만 모듈러하고 저희가 과거에 뭐 생각해보면 주의, 기억 얘기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예, 그 예, 예. 따로따로 조금은 예. 이렇게 군집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군집화된 아까 말씀하신 거 브레인도 이렇게 인터리브도 돼 있지만 하여튼 뭔가 좀 그 그룹핑이 돼 있는 게 결국엔 그런 모듈라리제이션의 네, 어떤 네, 한 부분적인 현상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그런 하신 거죠. 이게 드리머 2가 아까 교수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얘기하셨는데 드리머 2의 혁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 이 인코더를 받아서 들어온 이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다 0과 1의 그러니까 32 클래스로 만들었군요. 디스크릿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벡터 퀀타이즈. 퀀티파이 아, 퀀타이즈 된 그런 포맷으로 한 게 이런 것도 정말 뭔가 아이디어. 네. 우리 머릿속의 컨셉이나 우리 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디스크릿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그렇죠.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들이 AI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미 네. 성능이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저희 톡했던 누구죠? 저 블레이크 리처드 네. 아니면 블레이크 리처드도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디스크리트한 이그젬플러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딩 네, 메모리를 에피소딩 메모리 템 만들었죠. 이그젬플러를 만들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요소가 배울 만한 음, 점들이 다 있고 어, 네. 너무 재밌게 재밌네요, 진짜.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챗GPT 디퓨전 드리머가 음, 뭔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뭔가 하고 있죠? 뭐 제가 그렇죠. 감히 평가할 수가 없죠. 뭔가 하고 있고 앞으로 예.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음, 교수님의 그 인트로셉티브 AI와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는 아직 그야말로 머신은 어떻게 페인을 느끼는 아, 것인가는 근데 아무도 근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결국에는 이모션과 뭐 에펙티브랑, 그러니까 에펙티브 프로세스랑 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드리머 3 같은 게, 저희 인터셉티브 AI 페이퍼를 쓰면서도 저희가 지금,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진정한 이모션 커그니션 인터랙션이 음, 아,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저는 RL 모델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이모션과 커그니션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 건가 같아요. 음, 근데 음, 물론 음, 이모션이라 그러면 또 컨셔스한 어떤 음, 에펙티브 그렇죠. 익스피리언스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예. 신기합니다. 예, 네, 너무 재밌고 재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한눈을 보면 혁명적인 알고리즘이 네, 아니, 보통 이런 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즘은 막 네, 6개월 단위로 네, 하나씩 나와버리니까 참 정신을 못 네, 차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요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장 한 몇 달에 걸쳐서 능동 출원에 대한 네. 얘기를 했고 저희 많은 얘기를 다 했어요. 거의 했고 지금 15회 막 이렇게 그죠 그 말씀하신 정도 거의 되겠네. 4달 예, 정도를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이 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참 신기하게 오늘 능동 추론으로부터 이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오늘 음. 이 드리머까지 오면서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게 참 같은 개념이 이렇게 사람을 여러 번 놀래키기 쉽지 않은데 이게 정말 약간 통합하는 인테그레이티브한 어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파워가, 인테그레이팅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정말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 뭐 이런. 예, 너무 음, 감사하고 이런 기회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새 음, 제너레이션에서 연구자로서 연구한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고 진짜 음, 많이 겸손해지고 예, 뭐 제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그게 슬프지만 하여튼 재밌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진짜 뭔가 혹시 더 그게 있나요? 뒤에 저기 슬라이드가 아니 없어요. 아니면 이제 요게 저 결국에 우리가 액티브 인퍼런스를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에 제 음, 생각에 가장 아웃컴이지 않나. 음, 저희가 지능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음, 했는데
여기에서 그 지능의 정의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 뭐 제가 그때 말했던 닥터 홍의 지능이 무엇인가 그건 다시 다음에 저희 마무리 그렇죠. 영상 한번 할 때 그거는 뭐 하면 그래서 어떨까 싶고. 저는 여기까지. 근데 능동추론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지금 액티브 인프런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니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저희가 뭐 쫙 얘기했지만 약간 하나만 꼽자면 너무 뭘까요? 어려운데요. 그냥 에피스테믹과 프래그매틱 밸류가 이렇게 음, 수학적으로 나뉜다. 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리워드나 이런 거를 하나의 옵저베이션으로 음, 치환하면서 결국에 우리 에이전트가 하는 거는 다 그 LNPO 음, 네게티브 LNPO를 음, 줄이려고 하는 음, 서프라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음, 거다가 아마도 꼽으라면 그게 가장 음, 큰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수만 가지 생각의 그렇죠. 흐름들 이런 맞아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네, 재밌는 것들이 네,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일단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업데이트, 이게 중요했을지 하다가 이게 또 중요하지 하는데, 확실히 오늘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 팩토라이제이션의 음, 아트와 음, 더하기 이것들을 다, 그렇죠, 로그로 해서, 다 이렇게 로스 펑션에 그 프리 에너지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 결국에 아까 그 딥 액티브 인프런스 요 식에서도 F잖아요. 결국에 예, 예, 예. 로스는 F인데, 저 프리 에너지를 맥시마이즈 저 프리 에너 이 미니마이즈. 저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예, 어 저기에 지금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도 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 결국엔 저 식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예, 예, 예. 그게 좀 아튼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하나만 더 꼽자면 Q에 대한 거 음. 이 모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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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약간 예. 어, 저 뭐죠? 저 good regulator theorem에서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항상 칼프리스도 얘기하듯이 뭔가의 모델이 되는 그 Q가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음. 베이지의 아이디어죠. 이 나의 Q를 계속 P에 맞춰가는 거기에 그 Q의 의미가 저는 음. Q가 정말 되게 그 제가 중요하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거를 교수님 지금 코멘트랑 연결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레코니션 덴시티와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제너레이티브 음, 프로세스 이 관계가 맨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요번 이거를 통해서 음,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그게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레코니션 덴시티고 이건 내가 음, 어얼니스 음, 하고 있는 게 레코니션 덴시티 Q고 음. 제네레이티브 모델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뉴럴 넷 이건 내가 음,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음, 생물학적인 어떤 음, 시냅틱 음, 플라스티시니까. 근데 그 플라스티시티를 내 의식이 뭔가 음, 그거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게 레코니션 덴시티가 아닌가. 그거를 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걸 바라보니까 어쩔 때는 저기 P고 어쩔 땐 Q고 막 이게 너무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100% 네,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네, 저는 또 며칠 전에 또 그 칼프리슨이 그때 러닝보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인퍼런스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계속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너티브 모델은 러닝에 의해서 예, 만들어지는 거라면 사실은 예, 그거의 음,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인퍼런스가 음, 결국 그거를 거번하는 뭔가 거기에서 정말 음. 재밌는 그래서 현상들과 이게 지금 이 흥미로운 것들이 식도, 여기 적혀 있는 식도, 장기간에 의해서 시너티 음, 플라스티시티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 네. 지나가는 이 그쵸, 식이 계속 그쵸.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업데이트되는 지금 저 딥 액티브 인퍼런스 저 수도 코드가 사실 굉장히 예, 또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되는 게 뉴럴 플라스티시티 같은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 계산되는 그, 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네, 뭐, 요 스테이트에서 요 액션이 예, 나오고, 요런 게 이제 이 인프런스. 인퍼런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다가 다시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 그런, 네. 그 이것도 팩토라이제이션 개념의 팩토라이제이션 네. 인포넌트가 거기 있고 네. 러닝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재밌으니 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한 가지 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꼽는데 또 한 가지만 더 꼽자면 네. 마코 블랑켓도 정말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우, 팩토리제이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네, 또 예. 그런 팩토리제이션 어떻게 참 진짜 칼 네. 프리스턴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팩토리제이션의 아트와 예, 이 인테그레이션의 예, 뭐 그것도 하여튼 팩토리제이션과 인테그레이션의 예. 참 아트인 것 세그리게이션, 같아요. 예, 인테그레이션. 예, 딱 그러네요. 예. 진짜 언어 같아나 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대장정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네요. 아, 여기 마지막 질문에 지금 보면은 where Where are we we heading now? 예. 뭐, 이 에피스테믹과 프래그매틱. The factorization이네. 네.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되게 교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되게 많이 와닿아요. 에피스테믹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저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팩토라이제이션이 오늘처럼 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날은 처음이에요.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이 팩토리제이션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러시 네트워크, 뭐 밸류 네트워크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팩토리제이션을 다 하고 나니까 요거 어프락시메이터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게 확실히 좀 그 딥러닝이 나온 이후에 이 그 어떤 팩토라이즈 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이런 시도들이 사실 저희 학생들 연구하다 보면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거 했는데 요런 네트워크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그 조합성이란 게 그 컴포지셔널리티라고 그거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만들게 해준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딥러닝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것 조합해보고 저것 조합하면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콜렉티브하게 그렇죠. 나오는 이 지능적인 그렇죠. 현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아래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지 약간 뭐 지금 약간 하나의 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네, 그런 여러 것 같아요. 다양성이 나온 다음에 네, 또 가장 좋은 게 이제 또 진짜 좋은 것들이 그리고 선택되고. 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회식을 했었는데 네. 했는데 이 기술 혁명적인 기술이 나오는 텀이 점점 짧아지는 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자꾸 한 켜 한 켜 싸다 보면 이제 결국엔 정말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서 막 무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 생물 진화에서도 캄브리아기에 대폭발이 일어났었거든요. 저도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이제 저희 그냥 뒤처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에 이렇게 뭐 되게 신기한 절지류 막 되게 신기한 그때 생겨난 게 여러 바디 플랜이 생겼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곤충이면 다리 6개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게 생겼다가 이렇게 나중에 거기서 선택이 돼서 이게 다시 그 몇 가지만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마 지금 딥러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연구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약간 폭발기가 아닐까. 이제 거기서 정말 이런 좋은 것들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이 그 컨버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예. 드리머.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액티브 인퍼런스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다 픽업해서 골랐겠어요? 전 못해요 그런 거. 일단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올라오는 이 길들이 되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렇게 수천 가지 기술 중에 한두 개는 정말 와 인사이트 장난이 아닌 기술들이 나오고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하여튼 진짜 대장정이었어요. 교수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진짜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에서 이 정도의 컨텐츠가 없을 뿐더러 사실 뭐 외국까지 합쳐도 이 정도 15주에 걸쳐서 이렇게 액티브 인퍼런스 다 다룬 컨텐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칼 프리스턴이 1시간짜리 강의들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저는 교수님과 이렇게 이
이 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너무 저 나름대로 보람차고, 예,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연구를 교수님과 같이 할 수 있을지 진짜 그래서 아, 마음이 벅찹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벅차네요. 저희 이제 다음 한 번 더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이 덕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거를 한 번 또 찍을 예정이고, 원래 계획은 저희 게스트를 좀 한두 분 모셔서 학생들을 사실 계속 등장했던 이성우 학생을 이제 모셔서 하려고 음,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네. 곧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리즈로 네. 저희가 계획을 해서 또 재밌는 그런 음. 스토리를 들려줄 뭐 아직 오늘 끝나는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희 지능이란 무엇인가 네, 이제 그쵸. 다시 랩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다시 홍즈 데피니션을 한번 또 보면서 리비짓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짓하면서 너무 재밌네요. 네, 역시 네, 리비짓을 해줘야 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떤 헛소리를 했는가. 네, 제가 종종 그 저희 학생들한테 모든 연구는 과거에 나와 싸우는 또 네, 다음 시간에 손이 오그라들 것 같은 생각이 네. 갑자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예, 찾아뵙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